안녕하세요. 언어치료 갤러리 SLP 갱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안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가지나 언어재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두 가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중에서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전국 공통형 사업의 발달재활 서비스가 있다면, 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형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뭐 아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항상 이제 이번 시리즈를 제작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금액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금액 차이가 발달재활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더 많이 주는 건지 더 적게 주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앞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도가 좀 더 있으실 건데, 이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이제 전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 지원 금액이 22만 원인 반면에 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월 18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긴 하네요. 이제 지원 금액이 이제 중앙 매뉴얼에서는 18만 원, 또 총 금액 18만 원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금액이 이제 16만 2천 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고 본인이 이제 18,000원 정도의 이제 본인 부담금을 이제 납부하시면 되고요. 제일 적게 이제 지원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만 6천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한 5만 4천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8만 원에서 뭐 16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금액 차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자체의 성격이 지역 주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 이제 예산 책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그렇고 본인 부담금도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전체 금액 16만 원 지원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14만 4천 원을 지원해 주시고요. 본인 부담금이 한 16,000원 정도 발생되시고요. 제일 적게 지원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만 2천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고 본인이 이제 4만 8천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지난주에는 22만 원 본인 부담금 없이 통으로 이렇게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없는 건가요? 이제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도 이제 전체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거기도 약간의 이제 비용, 본인 부담금은 또 16,000원이나 18,000원 정도의 이제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하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을 이제 알아봤으면 신청을 또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신청 절차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신청하는 곳은 동일해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행복복지센터의 담당 부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어차피 이제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상자는, 18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이니까.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이니까.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18세 이전의 아이들에 대한 이제 지원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발달재활 서비스와 상당히 닮아있고요. 그리고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학교를 계속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지원된 부분. 졸업할 때까지?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전에 발달재활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 있으면 사실 끝까지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장애 등급이 꼭 있어야지만 이제 18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네. 금액도 발달재활 서비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네. 지원 기간도 그래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짧아요. 그럼 뭐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자체가 좀 경증에 가벼운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네. 지원이다 보니 지원 기간은 1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언어재활 받으러 오는 친구들에 한해서 1년 만에 좋아지는 케이스는 발음적인 부분 말고는 사실 크게 좀 어렵잖아요. 발음도 사실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정말 많은데 1년 가지고 사실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네. 한 번을 갱신하실 수 있어요. 그럼 최대 2년까지? 네. 그럼 갱신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네. 그 갱신 기간에 다시 소견서를 하나 받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받으려면? 검사 결과를 이제 가지고 1년을 더 연장 신청을 해주시면 1년을 더 연장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신청할 때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발달 재활 서비스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견서나 이런 것들이 필수 사항이었다면 네.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고요. 의사의 소견서는 선택 사항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치료를 받으시고 계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가까운 이제 제공 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직접 가셔서 어느 재활사 소견서만 가지고도 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로 또 문제가 없이 통과되니까요. 네. 어느 재활사 소견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기존에 이제 수업받는 아동이나 진단받는 아동의 그 소견서를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복지센터에 가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그 부분 또 차이점이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발달재활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팁으로 이제 전화를 계속하면 이제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도 그냥 수시로 전화를 해서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지역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공지하는 서비스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은 뭐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 모집 공고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 기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이게 생각보다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초기에 이 서비스를 시행하실 때는 뭐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요즘에는 한 1월이나 2월 중에서도 한 일주일 최대한 타이트하게? 요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이거 지역 성격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또 날짜도 좀 다른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보통 예산안을 작성하는 시점에 이걸 하다 보니까 보통 기간은 1, 2월 중.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바우처 사용하는 기한도 짧고 근데 또 서류는 또 좀 수월한 편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게 발음적인 면이라거나 우리 아이가 약간의 언어 자극만 좀 필요하다면 사실은 이 바우처가 훨씬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대상분들은 장애가 없더라도 이제 뭐 우리가 조음장애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발음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나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뭐 말더듬 아이들, 말더듬 유창성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을 이제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경증에 경미한 언어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언어재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언어재활 말고도 또 다른
뭐 어떤 것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기준도 발달재활 서비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긴 또 뭐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네. 동일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언어, 청능, 심리, 뭐 네. 놀이, 미술, 네. 뭐 이런 치료 영역들을 이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우처는 끝인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게 좀 있는지 그런 네. 것들 좀 궁금한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바우처가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또 지원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교육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네. 원장님 인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 그럼 이거 지역 팁은 또 없어요? 발달재활처럼 또 전화를 또 열심히 하면 전화하는 게 장땡인가요? 네? 뭐예요? 자, 팁은 네. 소견서를 좀 빨리 받아놔야 돼. 아, 미리. 근데 이거 소견서 받는 사실 뭐 6개월 전에 받아놓으면 아이가 그 전에 변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기간을 12월이나 보통 3개월 안에 소견서들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12월쯤에 검사 결과를 받아놔야지. 안 그러면 이 기간이 이게 신청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그 안에 서류 발급받기가 어머니가 서류 발급받기 힘든 문제. 그러니까 서류를 발급받았지만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나버린 경우가 생기거나 그렇구나. 그때 이제 병목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미리 좀 받아놓는 게 신청 기간에 딱딱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청 기간에 들어가면 일단 성공인 거예요. 일단은 거기서 이제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제 보면. 신청자들이 이제 쭉 이렇게 모이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어떤 부분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소득분에 그렇겠어요. 대한 부분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몇 명 받는다. 그렇죠. 이래놓고 이제 하는 경우도 50명 뭐 선착순처럼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고.